왜 저만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는 거죠? 신고하겠다. 차별하는 건가요? 저 사람들은 들어가잖아요. 여기 이탈리아 로마에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이 본인들만 줄을 길게 서야 하는지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저 사람들의 정체는 무엇인지, 무슨 일이길래 그런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연은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글을 각색하여 제작했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인 프랑스 출신 여성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태생인 클레어라고 합니다. 얼마 전 저는 한국의 외국인 귀화에 성공하여 한국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 이름은 김미소라고 합니다. 한국으로 귀화에 성공해서 기분이 날아갈 것처럼 정말 좋습니다. 이제는 나도 한국인이라고 여기저기 자랑하고 싶어요. 오늘은 제가 한국으로 귀화하게 된 이야기를 써보려고 합니다. 한국으로 귀화를 생각하는 분들은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외국어를 익히고 말하는 걸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프랑스의 공용어가 프랑스어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었죠. 그래서 저는 프랑스어와 영어를 어린 나이부터 할 수 있었고 언어적으로 다른 아이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런 능력을 살려서 커서 통역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프랑스어와 영어를 잘하면 쉽게 통역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어를 조금 더 깊게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소르본 대학교의 영어 영문학과에 진학해야겠다는 목표가 생겼죠. 하지만 저는 언어적인 부분 외에 다른 공부에는 소질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명문대학인 소르본 대학교 영어 영문학과에 가야겠다는 목표는 이루지 못했죠. 사실 공부에 소질이 없다 보니 공부가 너무 재미없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프랑스어와 영어를 할 줄 아니까 차라리 다른 언어를 배워보라고 권하셨어요. 아시아의 강대국으로 알려진 중국이나 일본의 언어를 배우라고 하셨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고 아시아 하면 중국과 일본밖에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은 일본어나 중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학교에 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저는 한국어 교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한글을 접하게 되었죠. 한글을 배우면서 저는 그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배운 언어들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프랑스어와 영어와 달리 한국어는 정말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만큼 더욱 흥미가 생겼죠. 물론 프랑스어와 영어와 달리 한국어는 정말 어려웠어요. 언어라면 자신이 있었지만 한국어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어가 다른 언어들과 다르게 어려웠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한국어를 익히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제가 중국어나 일본어가 아닌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다고 했을 때 매우 반대하셨어요. 그 나라가 얼마나 위험한 줄 알고 말하는 거냐? 부모님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죠.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은 한국을 북한과 혼동하셨거나 전쟁이 휴전 중이라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은 K-POP과 K-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국에 대해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부모님조차도 한국이 어떤 나라이고 어떤 역사를 가졌는지 잘 몰랐죠. 하지만 다행히도 부모님은 점점 한국에 대해 알아보셨고 생각보다 괜찮은 나라 같구나라며 태도를 바꾸셨어요. 결국 제가 그렇게 원하면 도전해보라고 허락하셨죠. 저를 끝까지 믿어준 부모님께 정말 감사드려요. 저를 믿어준 덕분에 제 미래가 완전히 바뀌었으니까요. 하지만 당시를 떠올리면 여전히 아쉬운 점도 있어요. 한국에 대해 아는 사람도 없었고 제가 한국어를 배운다고 하니 친구들의 반응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클레어, 도대체 한국이 어디 있는 나라야?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그런 나라 언어를 왜 배우는 거야? 심지어 어떤 친구는 한국어 배워서 어디 써먹을 수나 있어? 라며 비아냥거렸어요. 중국 옆에 붙어 있으니까 그냥 중국어랑 같은 거 아냐? 나중에 한국어 잘하면 차라리 중국에서 일하지 그래?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한국어를 배우면서 점차 한국에 대해 알게 될수록 그들의 말이 얼마나 무지한지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은 중국과 역사적으로 깊은 관계가 있지만 그냥 중국 옆에 붙어 있는 작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학교 교과서에서도 중국과 일본에 대한 내용은 많았지만 한국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었어요. 저조차도 잘 몰랐을 때는 한국이 단순히 중국의 영향을 받은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북한과 전쟁 중인 휴전 국가라고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어 수업을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언어만 알아서는 그 나라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교수님은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도 함께 공부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죠. 그래서 저는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알게 되었어요. 일본의 식민지를 거치면서도 끝까지 살아남았고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지만 단기간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강대국이 되었어요. 그야말로 기적 같은 발전이었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표현이 생긴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제가 한국어를 공부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된 것은 K-POP과 한국 드라마였어요. 공부를 잘하기 위해 평소에는 팝 음악만 들었지만 드라마는 오직 K-드라마만 찾아서 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한국어 교실 수업이 끝날 때쯤에는 엄청난 한국어 실력자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마침 저에게 너무나 좋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바로 한국의 대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을 더 받을 수 있는 기회. 저는 교수님의 추천을 받아 선발 과정에 지원했고 합격해서 한국의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제가 그렇게 꿈꾸던 한국에 직접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에는 저 말고도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세계 각국의 친구들과 서로 의지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한국 생활을 하게 되었고 한국인 친구들과도 즐겁게 지냈어요. 한국의 대학교 근처에는 여러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젊음이 넘치는 거리이다 보니 볼거리와 놀거리가 넘쳐났죠. 특히 저는 PC방이 정말 좋았어요. 매우 깔끔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컴퓨터를 할 수 있었고 성능도 뛰어났어요.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인터넷 속도가 빨라서 정말 신기했어요. 이런 곳이 프랑스에도 있었다면 저는 매일 PC방에서 살았을 거예요. 친구들과 함께 인터넷 게임을 하거나 학교에서 리포트를 쓰다가 출출할 때 먹는 즉석 라면은 언제 먹어도 정말 맛있었어요. 한국어를 잘하는 것만으로 저는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물론 대기업이나 전문직에 취업하는 것은 어려웠지만 생활비를 벌 정도의 일자리는 많았어요. 만약 제가 프랑스에 있었다면 경험해보지 못했을 편안한 일자리와 안정적인 수입이었어요. 크게 힘든 일도 아니었기 때문에 공부를 병행하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었죠. 한국에는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통역사 아르바이트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 정치, 외교를 깊이 공부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저는 한국어를 공부하기 전부터 영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었어요. 프랑스에서도 영어를 공부하며 미국 유학을 계획했던 적이 있었죠. 그런 배경 덕분에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도 이해할 수 있었고 세계 각국의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다양한 나라에 대해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단순한 언어 통역이 아니라 상황에 맞춰 맥락까지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었죠. 이제는 프랑스 대사관에서도 저를 통역사로 찾을 정도예요. 한국과 프랑스의 역사적 관계도 깊이 이해하게 되면서 더욱 전문적인 통역을 할 수 있었어요. 대사관 일을 할 때마다 저는 항상 보람을 느꼈어요. 내가 양국의 소통을 돕고 국가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했죠. 그런데 사실 한국에서 제게 가장 많은 수입을 가져다 준 일은 의료 관광 통역이었어요. 몇 년 전 한국의 의료 기술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들이 급증했어요. 그 덕분에 의료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졌고 이미 한국에 5년 이상 거주하며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익숙했던 저는 자연스럽게 그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또한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병원에 다녀본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한국의 병원 시스템도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요소들이 합쳐져서 저는 한국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죠. 일단 제가 하는 업무 중에 병원에 미리 예약을 해두는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한국의 시스템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예약하는 일이 어렵지 않았어요.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신속하고 정확한 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제가 통역을 맡은 외국인 손님들도 불만이 없었어요. 치료 결과도 대부분 만족하는 분위기였고 한국의 의료 관광 통역사로 일하면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정말 놀랍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맡았던 환자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었어요. 바로 캐나다에서 치료를 받으러 온 한 사춘기 소녀였어요. 그 소녀는 얼굴에 보기 싫은 상처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봤을 때 의기소침한 모습이었고 항상 얼굴을 숙인 채 걸어 다녔어요. 그 소녀는 어머니와 함께 한국의 의료 관광을 목적으로 방문했어요. 오랜 기간 치료를 받고 캐나다로 돌아갔죠. 그리고 마지막 치료를 받기 위해 다시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눈빛에는 자신감이 가득했고 밝은 표정으로 고개를 당당하게 들고 걸어 다녔어요. 전처럼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며 움츠러들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한층 더 자신감 넘치는 소녀로 변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저도 모르게 한국 의사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이 경험 외에도 한국 병원의 놀라운 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한국의 병원들은 하나같이 깔끔했고 직원들도 대부분 친절했어요.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점점 더 행복해졌어요. 그리고 결국 한국에서 직장까지 구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오랫동안 사는 것이 마냥 편하지만은 않았어요. 비자를 연장하기 위한 서류 절차가 복잡했기 때문이에요. 비자의 기간이 끝나갈 때쯤이 되면 저는 항상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마찬가지겠지만 외국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늘 어떤 제약이 따르는 법이었어요. 비자를 연장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쌓아온 한국에서의 생활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귀화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귀화하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제 정체성을 바꾸는 일이기도 했기에 고민이 많았어요. 한국에서 살면 살수록 내가 만약 프랑스로 돌아가야 한다면 지금의 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모두 잃게 되는 것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커졌어요. 결국 저는 귀화 시험을 응시하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귀화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은 정말 힘들었어요. 귀화에는 여러 종류가 있었어요. 간이 귀화, 특별 귀화, 일반 귀화 예를 들어 한국 남성과 결혼하면 간이 귀화를 취득한 후 일반 귀화를 신청할 수 있었어요. 일부 외국인들은 한국 남성과 위장 결혼을 통해 국적을 취득한 후 도망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방식으로 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당시 연애 중인 남자친구도 없었고 무엇보다 제 노력으로 귀화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열심히 귀화 공부를 했어요. 귀화 시험의 예시 문제를 보니 한국의 보육 제도, 한국의 초중등 교육기관 등 제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문제들이 많았어요.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녀도 없던 저에게는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온갖 노력을 다해 공부하고 또 공부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귀화 시험에 당당히 합격할 수 있었어요. 시험을 통과한 후 제가 제일 가지고 싶었던 한국 여권을 드디어 발급받았어요. 한국 여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나요? 아마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저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프랑스에 있는 가족들을 신경 쓰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여동생과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너무 반가웠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런데 여동생이 휴가차 이탈리아 로마로 여행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여행 날짜를 보니 저도 함께 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이번 여행은 귀화한 후 한국 여권으로 처음 떠나는 해외 여행이었어요. 저는 예전부터 한국 여권이 정말 부러웠어요. 한국 여권의 위력은 정작 한국인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가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이탈리아 로마로 출국했고 여동생도 프랑스에서 출발했어요. 사실 저는 여동생을 한국으로 초대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오랜 꿈이 로마 여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에서 만나 여행을 마친 함께 한국으로 가기로 약속했어요. 저와 여동생의 로마 도착 예정 시간이 대충 비슷해서 공항에서 여동생을 만나기로 하고 로마의 피우미치노 공항으로 갔어요. 저는 이탈리아 로마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자동 출입국 시스템을 통해 빠르게 입국했어요. 이 순간 다시 한번 한국 여권의 위력을 실감했어요. 그런데 여동생이 도착했다고 한지 3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 저도 프랑스 여권을 가지고 여행할 때 비자를 받아야 하는 나라가 많았고 서류 절차도 까다로웠어요. 요즘은 보통 인터넷으로 비자를 신청하면 다음 절차가 진행되긴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대사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반면 한국 여권은 이탈리아에서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고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도 192개국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해마다 조금씩 순위 변동이 있긴 하지만 한국 여권은 세계 5위 안에 드는 강력한 여권이에요. 세계 1위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도 북한과의 관계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북한 변수를 제외하면 사실상 한국 여권은 세계 1위나 다름없어요. 그렇게 공항에서 기다린 지 5시간이 지나서야 여동생이 씩씩거리며 걸어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도 여동생을 꼭 안아주며 많이 힘들었지? 하며 위로해 주었어요. 여동생이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이탈리아 여행 후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지 않고 왜 한국으로 가냐며 공항 심사관들이 계속 의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언니가 한국 거주자고 이탈리아에서 만나 여행을 한 후 다시 언니가 사는 한국으로 가는 거예요. 여동생은 몇 번이나 설명했지만
믿어주지 않았어요. 결국 어느 사무실로 데려가서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심사관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언니는 나랑 같은 프랑스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입국할 수 있었지? 그 말을 듣자 저는 여동생에게 활짝 웃으며 한국 여권을 자랑했어요. 나 한국으로 귀화한 거 알지? 한국 여권 덕분에 아무 문제 없이 바로 입국했어. 한국으로 귀화하고 한국 여권을 사용해서 이탈리아에 입국했는데 거의 프리패스 수준이었어요. 정말 한국 여권 파워는 대단한 것 같아요. 물론 저는 한국인 외모가 아니라서 가끔 의심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나는 이미 한국인 당당히 내 여권을 보여줄 수 있었어요. 참고로 한국 여권은 잘 간수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많다 보니 외국인들이 한국 여권을 훔쳐서 위조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그 말을 들은 여동생은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이런 나라에 귀화한 게 너무 자랑스럽지 않아? 그 순간 저는 예전의 저를 떠올렸어요. 한때 저는 프랑스가 제일 좋은 나라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세상을 더 넓게 경험해보니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동생에게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동생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하루 종일 공항에서 고생한 탓에 분을 삭히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이해해요. 예전에 비자 문제로 공항에서 오래 대기한 경험이 많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그동안 못 나눴던 이야기를 밤을 새우며 나눴어요. 여동생도 점점 기분을 풀고 다시 발랄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우리는 이탈리아 곳곳을 여행하며 오랜만에 정말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어요. 여행을 마치고 이제는 한국으로 함께 출발할 시간이 되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여동생에게 한국의 어디를 보여주면 좋을까 고민했어요. 사실 한국에서 보여주고 싶은 곳이 너무 많았어요. 이탈리아에서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저는 이제 한국인이기 때문에 내국인 줄을 서서 빠르게 입국했어요. 반면 여동생은 외국인 입국 심사를 받아야 했어요. 로마 공항에서의 끔찍한 기억 때문인지 여동생은 입국 심사대를 바라보며 너무 긴장된 표정이었어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여기는 한국이야. 저는 여동생의 손을 꼭 잡으며 안심시켜 주었어요. 저도 입국 심사를 받을 때 제 한국 여권을 유심히 살펴보는 보안 직원을 보았어요. 아마도 위조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보안상 당연한 절차겠죠. 그렇게 저는 빠르게 입국 심사를 마쳤어요. 그리고 여동생도 이탈리아에서와는 달리 정말 빠르게 입국 심사를 통과했어요. 언니, 벌써 끝났어. 이게 말이 돼? 여동생은 너무 신기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흥분해서 저에게 말했어요. 한국으로 귀화한 언니랑 같이 왔다고 했더니 바로 심사를 끝내주더라니까. 이탈리아에서는 저렇게 의심하더니 한국에서는 언니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빠르게 통과되었다는 것이 너무 신기했다고 해요. 사실 그 이유 때문은 아닐 수도 있지만 입국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된 것은 확실했어요. 긴장했던 여동생은 출국장에서 나오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나온 여동생은 다시 한번 큰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언니, 한국 화장실이 왜 이렇게 깨끗해? 여기서 자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웃으며 어서 와. 깨끗한 나라 한국에. 라고 말해줬어요. 이제부터 여동생이 직접 경험할 한국의 진짜 매력이 시작될 거예요. 공항을 나와서 제가 살고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동생이 집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는데 한국에서는 실내에 들어올 때 신발을 벗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니 동생은 인상을 찌푸리며 말하더라고요. 언니 더럽게 왜 신발을 벗냐? 그래서 나도 처음에 그랬는데 한번 해보라고 했죠. 오히려 이게 더 깨끗하다고 말했어요. 내가 항상 깨끗이 청소해놔서 괜찮으니 걱정 마. 그렇게 설득하자 여동생은 망설이다가 맨발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바닥이 따뜻해 집이 비워져 있었을 텐데 어떻게 따뜻한 거야? 여동생이 신기한 듯 발을 몇 번 굴러보았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은 난방 기술도 발전했어. 너 올 거 생각하고 내가 미리 핸드폰으로 보일러 켜놨지. 여동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은 진짜 뭐든지 신기해. 그렇게 우리는 바닥에 나란히 누워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대화를 나누었어요. 여동생은 한국 여권 이야기를 다시 꺼냈어요. 언니, 한국 여권이 너무 부러워. 한국이 이렇게 작은 나라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힘을 갖게 된 거야? 여동생은 이어서 말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내가 프랑스에 있을 때 친구들이 언니가 한국어과를 갔다고 했을 때 다들 갸우뚱하면서 좀 무시하는 분위기였어. 그래서 언니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사실 나도 처음에는 언니가 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지 이해 못했어.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친구들한테는 우리 집이 넉넉지 않아서 언니가 영문학과에 못 가고 어쩔 수 없이 한국어과를 선택한 것처럼 말했어.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그 말을 듣자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공부를 잘하지 못해서 영문학과를 못 갔고 그러다가 우연히 한국어를 접하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동생이 그런 생각을 했었다니 조금 서운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냥 웃음이 나왔어요. 여동생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언니가 한국으로 귀화한다고 했을 때 나 사실 언니가 뭔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여동생은 한국을 직접 경험해보고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가 상상했던 것과 지금 언니의 삶은 진짜 천지 차이야. 동생은 괜한 걱정을 했다고 털어놓았어요. 한국을 직접 경험해보니까 프랑스는 상대도 안 될 만큼 발전된 나라더라. 그리고 이어서 말했어요. 언니가 한국인이 된 게 부럽고 너무 자랑스러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내가 귀화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살기 편리하고 세계 어디를 가도 대접받는 나라라는 것을 여동생이 직접 체험하고 인정한 거였어요. 한국은 생활하는 것도 편리하고 어딜 가든 인정받는 나라야. 한국이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을까? 그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동안 한국을 위해 노력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싶어. 그리고 여동생이 말했어요. 다음부터는 언니가 한국에 있으니까 나도 이제 여행은 무조건 한국으로만 갈 거야. 여동생은 정말 한국을 마음에 들어 했어요. 한국은 정말 환상적인 나라야. 그렇게 여동생과 함께 보낸 소중한 시간들이 제 마음속에 따뜻한 기억으로 남았어요.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클레어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 여권의 강력한 힘을 실감할 수 있었던 이야기였죠. 여러분도 한국의 자부심을 느끼셨나요? 감동적인 이야기, 가슴 따뜻한 사연을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마음껏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보내주시면 이야기로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